안녕하세요. 스케치업 VDA 3.4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에 사용될 스케치업 버전과 VDA 버전을 말씀드리면요. 스케치업은 2017 버전이고요. VDA는 3.4 버전이 되겠습니다. VDA 3.4 버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2.0에서 사용해왔던 분들은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에러가 많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능 자체가 스케치업 VD 기능 자체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기존에 죄송합니다. 기존에 맥스 VD를 사용해왔던 분들은 좀 익숙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맥스 VD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VD만 스케치업 VD만 사용해왔던 분들은 많은 에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유익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스케치업 VLA는 이 카오스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카오스 그룹에서 기본적으로 64비트 스케치업 VLA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64비트용 VLA만 출시가 되고 있죠. 그 이유는요. 스케치업 자체가 64비트만 있습니다. 64비트만 존재를 하고요. 32비트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즉 스케치업 2015인가 그렇죠. 스케치업 2015 버전부터는 64비트만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VDA도 64비트만 출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운영체제가 64비트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32비트라고 한다면 반드시 64비트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케치업 VL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제약사항이 있죠. 하드웨어적인 제한. 이거는 이 스케치업 VLA에서 제작회사 그러니까 카오스그룹이죠. 카오스그룹에서 명시가 된 하드웨어 사양인데 사실 이것보다는 좀 높아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최소 사양이기 때문에 카오스그룹에서 제시된 사양보다는 높게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CPU는요. 최신 펜티엄 4 이상입니다. 펜티엄 4 이상인데 사실 펜티엄 4 가지고 작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키바레크입니까? CPU는 여러가지 명칭이 부여가 되어 있죠. 지금 CPU는 기본적으로 7세대입니다. 7세대 키바레크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CPU 키바레크 CPU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i7이라는 게 있고 i5라는 게 있고 i3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용으로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i7이나 i5 정도는 기본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i3은 거의 보급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특히 좋은 거는 i7이죠. 이거는 i7과 i5는 코어 개수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코어 개수. i7의 경우에는 코어가 4개가 들어가 있고요. i5는 코어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2배죠, 2배. 이 코어라는 거는 CPU 내부의 CPU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죠. 중앙 처리 장치의 핵심 부품입니다. 핵심 부품. 이걸 CPU의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의 CPU. 즉 분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건 연산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CPU가 연산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연산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코어 부분입니다. 이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렌더링 속도나 또는 시뮬레이션 속도가 빨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가급적이면 i7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좀 행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i5를 사용하시는 게 그나마 좀 낫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램입니다.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보조 기억 장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램은 카우스 그룹에서는 4GB 정도를 최소 사양으로 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두지 않고요. 최소 8GB입니다. 최소 8GB. 특히 64비트 운영체제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최소 8GB는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만하게 작업을 하실 때는 16GB 정도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램 용량이 부족하면 컴퓨터 다운이 현상이 작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지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입니다. VGA라고 얘기하는 그래픽 카드인데요. 이 그래픽 카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스케치업도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그래픽 카드의 사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인데 이 그래픽 쪽에서는 거의 노골적으로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와 아주 친합니다. 그래픽카드를 제조하는 그래픽카드 정확한 칩셋입니다. 칩셋을 제조하는 회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데스크탑용으로 제조하는 회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러면 라디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라디온. 근데 아쉽게도 이 그래픽 쪽에서는 거의 엔비디아 제품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친숙합니다. 왜냐면 그래픽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엔비디아에서 제공되는 알고리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새롭게 데스크탑을 PC를 구매를 하신다든지 할 경우에 가급적이면 엔비디아 칩셋을 사용하는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래픽카드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GS라는 게 있고요. GT라는 게 있고요. GTX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1000번대의 그래픽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GS와 GT라는 부분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보급형입니다. 주로 이거는 노트북이나 일반 노트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노트북이나 또는 일반 데스크탑, 그냥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컴퓨터에서는 GS나 GT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그래픽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GTX급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로 GTX는 게이머용이죠. 게이머용으로 나오는 그래픽 카드가 GTX가 많이 붙게 되는데요. 이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GTX는 내부에 그래픽 카드 내부에 별도의 CPU가 있습니다. CPU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GPU라고 합니다.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흔히 앞에서 CPU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CPU는 인텔이라는 회사 또는 AMD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GPU라는 거는 이 그래픽카드 제조회사 엔비디아에서 고급형으로 만들어지는 그래픽카드의 경우에는 이 내부에 GPU라는 그래픽카드 전용의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GPU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픽 작업할 때 연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연산 속도가 CPU보다 빠릅니다. 특히 부동소수점 연산에서 CPU보다 빠르기 때문에 특히 그래픽 유저는 반드시 GPU가 들어가 있는 GTX급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TX급의 그래픽카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윈도우 7 이상 64비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하드디스크도 있고 뭐 SSD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SSD가 부착이 되면은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간단하게 하드웨어적인 사양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V-Ray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V-Ray 툴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존의 2.0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 부분. 자, 이걸 Asset Edit라고 얘기하는데요. Asset Edit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양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렌더링에 관련된 렌더 세팅, 그 다음에 조명에 관련된 조명 세팅, 그럼 재질에 관련된 재질 세팅,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오브젝트 세팅,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Asset Edit라는 파트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졌죠. 편리해졌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직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훨씬 더 줄어들었죠. 이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맥스 V-Ray보다 더 편리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맥스 V-Ray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관련된 렌더 세팅 부분, 조명에 관련된 세팅 부분, 재질 관련된 세팅 부분들이 전부 각각의 다른 파트에서 해야 되죠. 하지만 스케치업 V-Ray에서는 어셋 에디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바로 한 곳에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간혹 여러분들 중에서 V-Ray를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이 V-Ray 툴바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여기 윈도우즈 부분에 보면 윈도우 메뉴에 가면은 익스텐션 매니저라고 있죠. 익스텐션 매니저. 익스텐션 매니저를 실행하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V-Ray 3.4 for SketchUp이라는 부분이 enabled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enabled 돼야 됩니다. 이래야 요 V-Ray 툴바가 나타납니다. 이게 만약 디제블드라고 되어 있으면 설치가 잘못되어 있든지 또는 여러분들 버전 스케치업과 V-Ray 버전이 맞지 않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럼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이 뷰 메뉴에 가면 툴바라고 있습니다. 툴바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부분에 보면은 V-Ray for Sketch, V-Ray Light, V-Ray Object 이 세 가지가 체크되어 있어야 이렇게 툴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저 V-Ray for SketchUp은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V-Ray Object는 이 뒤쪽에 있는 이 부분, V-Ray Light는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시간 간단하게 스케쳐 V-Ray의 3.4 버전의 하드웨어적인 사양 그리고 툴바를 좀 나타나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봤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있네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만약에 스케치업 2017 버전이 아니라 2016 버전이다. 그럴 경우에 프리퍼런스에서 보셔야 됩니다. 프리퍼런스. 이 프리퍼런스에 가시면은 익스텐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스텐션.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죠. 지금 2017 버전에서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래쪽에 익스텐션이라는 확장이라는 부분이 있죠. 확장. 이 확장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목록에 V-Ray per Sketchup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2016까지 해당되는 부분이고 2017 버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니저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